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의 1호 특강 1호에게 듣는다 강연을 맡게 된 배우 이수련입니다. 배우인데 무슨 1호냐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배우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의 여성 1호 경호관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호 특강의 강연자로서 여러분을 뵙게 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약간 수줍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수줍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커서 배우가 될 거야. 그러면 마치 나는 엄청난 미모를 가져야 된다거나 엄청난 끼를 발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나 대단한 지성이 있다거나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감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소망을 하기에도 쑥스러웠고 또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막 드러내서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과연 어떤 시절을 겪고 또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길래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특강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앉게 됐는지 한번 저는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정말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유학을 간다거나 엄청나게 저한테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재력의 부모님한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고 학원을 특별히 다니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학원 다니는 게 요새도 그렇지만 학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학원을 보내달라는 소리를 감히 못했고 단지 그냥 하나 제가 워낙에 활달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예의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하셔서 태권도장에 보내셨어요. 그 태권도 하나는 진짜 오래오래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약간 번외의 역인데 여러분 예체능이나 이런 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현실적인 얘기는 한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에게 그 시절을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보낼 수 있는 게 그냥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크게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수업 듣고 그나마 하나의 재미로 다니는 게 학교 끝나고 가는 태권도장이었어요. 태권도를 열심히 간 것도 글쎄 내가 태권도를 엄청 좋아한다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태권도장에 다니던 오빠가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태권도장도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5단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4단이라는 그런 자격증까지 따게 됐었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그냥 학교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됐고 고등학교가 되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게 살짝 티가 날 텐데 IMF 사태라는 게 터졌어요. 제가 고3 때. IMF가 굉장히 부모님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이제 딱히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럼 나는 군인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를 가면 등록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근데 나는 딱히 공부를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은 졸업해가지고 그냥 사관학교 가서 군인 돼서 부모님한테 큰 부담은 안 덜어드리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 좀 티가 나죠? 딱히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구나. 장래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근데 전 진짜 그랬어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딱히 그냥 회사원 아니면 커서 공부를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의사 근데 수학을 너무 못해서 의사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덜컥 고3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변 환경도 그렇다? 그래 그럼 난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뭘 제일 열심히 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태권도를 제일 열심히 했더라고요. 태권도 졸업할 때까지 4단이었으니까 이 정도 자격증과 나의 건강한 체력과 어느 정도는 되는 이제 학교에 성실하게 다녔다는 성적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사관학교에서는 그때 당시 시험을 3차에 걸쳐서 봤던 것 같아요. 뭐 1단계로 서류를 보고 필기를 보고 2단계로 신체 검사랑 체력 검사를 보고 뭐 3단계로 마지막에 뭐 수능을 이제 반영을 했겠죠. 근데 저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딱 그 1박 2일에 거친 그 시험을 보러 저희 집이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뭐 지하철을 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육군 사관학교라는 곳에 이제 처음 갔어요. 근데 사관학교에 갔는데 1박 2일 시험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첫째 날 저보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집에 가야 되지? 난 아직 뛰어보지도 않고 뭐 이제 푸시업도 안 해보고 아무런 체력 검정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안 사실인데 사관학교에서는 심장 수술을 한 학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가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일 수도 있는데 심장 수술을 했던 그 흉터가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심장병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군인에서 요구하는 뭐 엄격하고 혹독한 그런 훈련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멍청해요. 그죠? 준비가 덜 됐던 거죠. 사관학교에 갈까라는 생각만으로 덜컥 지원을 했는데 가서야 내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그만큼 생각이 없이 그 목표를 딱히 세우지도 않고 준비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게 저한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커다란 문전박대의 기억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혼자 집에 보낼 순 없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이제 다시 부모님을 불렀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1박 2일 뭐 한 내일쯤 시험 잘 치르고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저녁에 덜컥 다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근데 부모님 얼굴을 봤는데 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나는 할 준비가 돼 있고 난 할 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어떤 신체적인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전조차 못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 보면서 펑펑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자,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두가 다 준비해야 되는 수능을 또 열심히 준비를 했죠. 수능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여중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대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적이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여대를 가게 된 거예요. 과는 어떻게 선택했느냐? 성적 그냥 제일 맞는데 근데 그 학교에서 그래도 좀 인정해 주는 데를 가자 해가지고 여대의 영문학과에 가게 됐어요. 야, 여중여고 여대 이거 수녀 라인이라 그러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호실 남자 많은 조직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대에 갔어요. 그래서 영문학과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 인생에 두 번째 좌절 포인트가 오게 돼요. 학교를 갔는데 이건 뭐 새 학교에 대한 설렘이나 두려움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설렘이 아니라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출발선상이 달라 이건. 저 친구들은 뭐 초중고나 이런 데에서 해외에서 오랜 체류 경험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특례 입학 그 재외국인 전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국제학부 이쪽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다 그때는 국제학부가 없어 영문학과로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전교생 그 영문학과가 100명이면 그중에 한 55명은 외국에 살다 온 특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나는 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구나. 아니 어느 정도였냐면 1학년 첫 수업을 갔는데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우리는 함렛을 공부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렛? 함렛이 뭐지? 옆에 친구가 딱 이래요. 햄릿, 영국식 발음이래요. 함렛이 햄릿인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영국식 발음이 다르다는 것도. 정말 또 준비 없이 제가 영문학과를 간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 평범하게 자란 평범한 중산층의 이 학생일 뿐이었어요. 아니 재수를 해? 재수를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부담이 될 텐데. 그죠? 재수 학원을 가겠다는 생각 조차 못하고 그런 말을 꺼낼 엄두조차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로 그 아주 큰 대형 서점에 갔어요. 그 햄릿을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500페이지다라는 원서가 있으면 최대한 그 500페이지랑 비슷한 두께의 한글로 된 햄릿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말 한 줄 한 줄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석하고 이런 시간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원서를 그냥 읽기만 해도 줄줄 해석이 되는 친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근데 신기하게도 혹시나 여기 영어 너무 못하겠어요, 영어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공부 방법을 추천해요. 사실 너무나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게 또 하니까 되더이다. 정말 그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4년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물론 뭐 첫 학기에 5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 학기에는 4시간, 세 번째 학기에는 3시간 이렇게 조금씩 그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그 가속도가 붙었겠죠. 그래서 정말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영어 그렇게 공부하느라고요. 영어 공부해야 되죠. 또 학비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학점이 잘 나왔겠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뭐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히 뭔가 준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4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얘기가 그렇게 가겠죠. 또 대학교 4학년 때쯤에야 비로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됐을 만큼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정확한 목표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순간순간에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제 친구들은 뭐 대학교 다니면서 또 목표를 많이 세웠겠죠. 나는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될 거야 해서 대학교 다니는 순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뭐 유학을 준비한 친구도 있었고, 뭐 방송사에 입사하고 싶다면 방송 아카데미를 다닌 친구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몰랐고 사실 가질 만한 여유도 없이 되게 바쁘고 현실에만 충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청소년인데 뭔가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미래에 정한 명확한 도전의식,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해야 돼. 난 늦었어, 촉박해, 난 왜 꿈이 없지,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게 정상일 수도 있고 그건 잡아놓는다고 해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매 순간순간 적어도 그 순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다닐 때 뭐였냐면 태권도였고요. 대학교 때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이 두 가지가 저를 놀랄 만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줘요. 딱히 그걸 목표로 했던 게 아닌데. 자,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때가 돼서 이제 뭘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한테니까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어쩌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연극 배우셨는데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연극을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제 가슴을 제일 설레게, 기분 좋게 두근거리게 했거든요.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작은아버지처럼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너무 수줍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뭐 예뻐? 내가 뭐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 끼가 있어? 사람들이 날 보면 웃어? 아니야. 근데 네가 무슨 연예인을 해? 네가 무슨 배우를 해? 이런 생각이 남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나의 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나는 배우가 되고 싶거나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는 있었죠. 소망이 있다 보니까 자, 방송국에 입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살짝 완화된 꿈을 갖게 된 거죠. 자,
자, 그럼 영문과 나왔으니까 토익 점수 있겠다. 그래. 그럼 열심히 방송사 입사를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한국사도 봐야 되고요. 시사 교양도 있고요. 영어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PD가 되려든 아나운서가 되려든 기자가 되려든 뭔가 그런 엄청난 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 대학교 4학년 됐는데 그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열심히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필기 시험을 준비해주는 학원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왜 대한민국은 이런 걸 다 학원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이제 저도 답답하지만 일단 그 학원을 찾아갔어요. 학원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어떻게 모아놓은 알바비는 전부 다 대학에서 이제 학비로 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굴에 철판 깔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대신 제가 성실함과 체력 하나만은 남 못지 않습니다.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이 학원에 와가지고요. 청소 싹 해놓고 프린트 복사 다 하고요.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칠판 다 지우고 칠판 지우개 털고요. 제일 끝나고 청소까지 하고 갈게요. 약속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원장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니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 인천에 살았거든요. 그때 학원이 저기 강남 쪽에 있었어요. 인천에서 그때부터 새벽에 뭐 한 6시? 6시 반? 이때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그래서 저 이제 서울 끝으로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학원 일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2달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뛰어다니는 활달한 스타일이니까 야 이거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들다라고 할 때쯤이었는데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학원이 몰랐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학원인 거예요. 근데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요. 정말 재밌게도 대통령 경호실과 국정원을 가려는 사람들이 그 학원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특정직 공무원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시험 과목이 되게 비슷해요. 유사했어요. 기자나 PD 이런 방송사 입사시험 과목과 그 특정직 공무원 입사시험하는 그 과목이 굉장히 많이 유사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달쯤 돼서 이제 엉덩이가 근질근질할 때쯤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여자를 처음 뽑는다는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전 그때까지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사실 국정원도 몰랐어요. 참 무식했죠.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 특정직으로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7급 공무원? 귀가 또 번쩍 뜨였어요. 그래요? 시험 공부를 뭐 해야 돼요? 네가 여태까지 여기서 학원에서 배운 과목과 유사해. 또 뭐가 필요하죠?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영어 면접을 많이 보는 거예요. 심층 막 3단계, 4단계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경호실에서 일을 하려면 경호 업무가 보안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통역을 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 업무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서 또 외국에서 정상들이 오거나 그럴 때 수행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대학교 4년 다니면서 햄릿이라는 걸 알 동안 엄청나게 저 팠잖아요, 영어. 오케이. 그 또 뭘 해야 되나요? 체력이 좋아야 된대요. 신체 뭐 이런 특기 이런 게 있으면 좋고 무술 특기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태권도 4단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딱딱 맞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넌 운이 좋았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정말 생각 없이 살긴 했지만 생각 없이 무식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매 순간순간. 태권도를 할 때는 그래, 정말 태권도에 전념을 다해서 사단까지 땄었고, 영어를 할 때는 아이씨 재수도 못하는데 딴 대학도 못하는데 졸업은 해야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긴 했었지만 그 학원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를 해가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이 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신발이 되어, 날개 달린 신발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해요.
자, 그래서 또 덜컥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 경호실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 경호실에 입사를 지원할 거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고 이런 걸 좀 알고 갔어야 되잖아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준비성은 없지만 굉장히 무모하게, 용감하게 버티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도 붙었어요. 붙어서 이제 처음에 임용이 되기 전에 가입교라는 훈련, 그 시보 기간이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제가 여중여고 여대 나왔잖아요. 군대라는 데를 가보게 된 거예요.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제 경호실 같은 경우는 그 유관기관이라 그러죠. 뭐 작전부대 이렇게 지휘 통솔을 해서 대통령이라는 국가행정수반을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빠삭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들을 다 이수를 해야 했어요. 정말로 육사에서 문전박대 됐는데 특전사를 가야 됐고요. 공수훈련을 받아야 됐고요. 공수 아세요? 낙하산 메고 헬기랑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도 받아야 됐고요. 고무보트, 여러분 예능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또 뭐 이제 뭐 해군 훈련도 받고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레펠도 탔고요. 뭐 경찰 특공대 뭐 이런 훈련들도 받고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재밌었을까요? 알았으면 갔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몰랐으니까 갔고 모르면 다시 태어나도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알고 가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또 새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한번 태어나가지고 뭐 여자가 뭐 그런 군 체험을 맛보기별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도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죠.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 경호 조직이라는 데서 여자 경호관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성 경호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적응하는 부분, 남자 문화, 그리고 어떤 군대 조직 문화 이런 거에 적응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항상 그렇거든요. 뭘 하든지 일단은 거기서 내가 소진될 때까지 최선은 다해보자. 시작하자마자 아씨 못하겠어, 안 할래.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그냥 경호실에 한번 붙었다 그냥 나온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적어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약간 막연하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들어왔어, 그러면 10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약간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고문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문관 알아요? 뭐냐면 이런 스타일인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저기 저 보이는 축구 골대 찍고 옵니다. 자, 뛰어! 막 뛰어가지고 골대를 돌아서 선착순으로 1, 2, 3번까지만 오케이 쉬고 나머지는 다시 뛰는 거예요. 계속 선착순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또 남자 동기들을 어떻게 이겨요? 매번 꼴찌야 그러니까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교관이 뭐 19번 훈련생 뭐 힘듭니까? 업어줍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업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에피소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약간 정말 전형적인 여대 나와가지고 아무 사회생활 안 해본 그런 상태로 경호실에 입사를 했던 거죠. 자, 근데 경호실에서도 제가 가진 능력들이 또 많이 적용이 됐어요. 뭐 이제 영문과 나왔다니까 또 이제 영어 통역 같은 걸 많이 시키시고 외국에서 오는 정상들에 대한 그런 수행 경호 같은 업무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나 뭐 해외 각국 정상들을 아주 근접해서 가까이에서 실제로 대화도 하면서 같은 차에서 모시고 수행 경호를 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쌓게 됐죠. 물론 국내의 정상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활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에게 쌓였어요. 뭐 그런 훌륭한 세계 지도자들을 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뭐 여중여고여대를 나와서 그냥 그런 사회 패턴을 갔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군대의 문화, 남성들의 문화, 또 그런 조직 문화에서 내가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고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려면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제가 24살 때 경호실에 입사를 했으니까 최소한 제 주변 뭐 남자 동기들은 2년이라는 어떤 군 생활을 하고 들어왔고 뭐 직급이 이제 그 조직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뭐 일선에서 예를 들어 행사를 나가면 뭐 저와 함께 일해야 되는 경찰이나 군인분들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분들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같이 한 팀으로서 이제 어우러져 나가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때 당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청와대 경호관 10년으로서의 그 아주 많은 부분이 저를 굉장히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리고 준비성 있고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아주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배우이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조직을 친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그들이 아직도 저를 거기 계신 분들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쌓게 됐어요. 오! 안정적인 직업이야. 명예로운 직업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근데 그럼 왜 배우가 됐어요? 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 묻죠. 사실 그때까지의 제 인생은 정말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다면 제가 막 헤엄을 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저 큰 파도가 오면 큰 파도를 하나 넘고 아니면 잔잔할 때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순응하면서 발 닿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 것 치곤 꽤 잘 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10년쯤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돼 있을까? 그럼 난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생각할 여유가 그때서야 된 것 같아요. 그저 눈앞에 급급해서 살다가 봤더니 옆에를 이렇게 봤더니 내 1년 후의 모습을 가진 선배가 있어요. 아, 난 1년 후에 저 선배처럼 됐겠구나. 보면 5년 후의 선배, 10년 후. 그럼 내가 여기서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건 뭐지? 경호실장. 아, 그럼 넌 만족하니? 아, 물론 훌륭하고 명예롭고 좋아요. 정말 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존경을 하지만 그게 과연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고 설레게 하고 내가 죽기 직전에 아, 나 이거 한번 해볼 걸 이라는 후회를 안 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자신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에게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네가 네 가슴을 두근거리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배우더라고요. 배우. 연기가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차마 내가 입 밖에 내지 못했죠. 여건상도 그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었는데 경호관으로 10년을 살고 나니까 뭘 해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죠? 그 10년이 저를 단단하게 해준 건지 정말 제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이다 깡이다 뭐 이런 그 군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내가 목표를 크게 세운 게 아니에요. 와, 전지현처럼 돼야지. 엄청난 뭐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뭐 아니면 어떤 배우처럼 돼야지.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로맨스만 할 거야. 엄청나게 유명한 탑스타, 연예인, 셀럽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꿈은 뭐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냐는 거예요. 너 꿈이 뭐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관심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anyway.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싶어요. 전 노래를 할 때 행복해요. 저는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전 옷을 만들고 싶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보다 앞서서.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데서 보람을 얻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겐 그 직업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아픈 사람을 보면, 피를 보면 난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런 능력이 돼도 의사를 하면 행복하지가 않겠죠. 뭐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느 날 밤 청와대 오피스에 앉아서 CCTV를 보면서 사주경계도 철저히 했어요. 물론 그때 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큰 종이를 하나 펼쳐놓고 반을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경호관을 그만두어야 할 이유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써봤어요. 당연히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나온다면 그만두어야 할 이유는 정말 짠해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먼저 경호관을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 너무 많아요. 나가서 배를 쫄쫄 굶을 수도 있어. 나가서 직업을 못 찾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직업. 난 명함도 버려야 돼. 신분도 버려야 돼. 뭐 월급도 안 나올 거야. 엄마 아빠가 실망하겠지? 주변 사람들이 날 백수로 생각해요. 나이는 몇 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관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 하나. 하고 싶으니까. 죽기 전에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정말 잘 돼서 엄청 높은 직급까지 가서 엄청 부자가 된다 할지언정 죽기 전에 이럴 생각 할 것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때 배우 한번 해볼 걸. 이 생각이 내가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퇴직을 하고 나서도 나는 언젠가 한번 꼭 들 것 같았어요. 어차피 그럴 거면 해보자. 이 생각이었던 거죠. 잘 될 거라는 보장? 없었죠. 자신감? 잘 안 되면 주유소에서 알바할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어요. 진짜로. 그 자신감이 뭐냐면 나는 누가 봐도 알아주는 엄청나게 대배우가 돼서 뭐 누가 날 좋아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열심히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최대한 해보되 안 되면 깨끗이 단념하고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든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지 신문 배달을 하든지 나 하나 먹고 살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주변에서 저한테 잘한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없었어요. 솔직히 부모님도요.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셨냐면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건강보험증, 의료보험 이렇게 보시면요. 그 직장 가입자로 부모님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그 소속으로 돼 있으면 그 부모님 직장이 이렇게 떠요. 그 의료보험 카드에.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 그게 제일 자랑인 거야. 왜? 저한테 피부양자로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를 딱 보내면 딱 피면 직장명이 대통령 경호실로 나와요. 그러면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간호사와 의사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딸이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너무나 큰 자랑이었는데 그걸 내가 안 한다니 어떻게 해. 명함도 없는 백수로 갔는데 거기다가 네가 그 나이에 배우를 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20대도 아닌데 33살에 네가 어디 가서 무슨 배우를 하냐 난리가 났었어요. 주변에 동기에 선배에 후배들까지 저 그때 산 집에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만한 막 이렇게 청소년 박람회죠. 저희는 솔직히 해야 되니까 얘기할게요. 이게 캔맥주를 이렇게 쌓아놓고 선배님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선배 이러고 밤새 이렇게 붙잡고 가고. 근데도 이제 사표를 냈죠. 괜찮아. 나는 알바를 할 준비가 다 돼 있어. 난 신문 배달을 하더라도 할 거야. 그래서 정말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전공이 영문학이지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제가 예체능, 예능 이쪽으로 간 건 TV를 본 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공무원밖에 없고 그냥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저기 강남역 근처에 가면은 그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대형 학원. 덜커덕 갔어요. 갔더니 제가 최고령자였어요. 다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같은 나이 학생들부터 정말 영유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분들. 심지어는 근데 선생님들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뭐 현역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제 그런 예술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학생분들도, 학생이자 선생님인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아, 야, 여, 발성부터 발음, 뭐 신체 훈련, 뭐 이런 감정을 이제 뭐 드러내는 훈련들을 했죠. 기초 훈련을 같이 배웠어요. 중고등학생들하고 정말 나란히 그렇게 시작해서 물론 나중에 이제 더 심화된 이런 레슨들도 받았지만 그걸 할 땐 또 저 그런 거에 열심히 하잖아요. 모아놓았던 그 퇴사를 하면서 들고 나온 퇴직금을 거기다 탈탈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하다는 어떤 선생님들, 또 어떤 유명하다는 어떤 커리큘럼, 심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다 쫓아다니면서 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 그렇게 배웠어요. 왜? 난 연기를 전공하지 않았고 이제 처음 해야 되니까. 아니, 청와대 나왔고 군대 나왔고 영문학과 나왔으면 뭐예요? 연기를 못하면 연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로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도전을 할 때는. 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 내가 이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근차근 다시 뭐 이제 오픈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쯤 정말 동네 사진관에 가가지고 촌스럽게 이제 사진도 찍고 프로필이라는 걸 처음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에 그러니까 뭘 써야 되나 봤더니 경력이 연기랑 관련된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경호실 출신? 써서 뭐예요? 스턴트맨 할 거야? 영문학과 출신? 영어를 잘하면 뭐 영어를 잘하는 역만 할 건가? 쓸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나이, 키, 체중, 특기, 태권도 뭐 이런 것들 써가지고 프로필을 조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제작사나 어떤 이제 오디션 공고가 난 곳에 이제 돌리러 다녔어요. 돌리러 다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반응을 받았을까요? 예상하시죠? 아휴, 이 나이에, 아유, 네? 이 나이에 뭐 하려고, 뭐 생활형 연기자 하시려고요? 네. 아휴. 뭐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뭐 나이가 너무 막 나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고요. 경력이 없다. 그다음에 뭐 이제 외모가 어떻다. 아, 그 외모를 지적을 해. 여러분, 그죠? 처음에 약간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처한 위치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했을 때 약간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겪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랬어요. 가서 오디션에서 아주 쓴소리를 먹고 나와가지고 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 무슨 작품을 제작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응? 무슨 작품을 또 만들어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연기에서 얼마나 조예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지금 TV에서, 극장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것뿐이에요? 유튜브라는 것도 있죠, 요새. 너무나 많아요. 한국뿐이에요? 미국, 중국, 세계 각국의 영화, 넷플릭스,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과 그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그 중에 뭔가에 섞여서 어떤 한 작품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제작사와 어떤 그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감독님인지 누군지 모르는 어떤 그 캐스팅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평가한 거에 그렇게 휘둘리고 구애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뻔뻔하고 건방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난 커서 가수가 될 거야. 주변에서 예를 들어 야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너 노래 잘해? 야 너보다 잘하는 애 세고 셌어. 야 너 외모가 안 돼. 넌 뭐가 안 돼. 그럼 생각해봐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얘는 뭐지? 걔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명확한 그런 게 있다면 받아들이세요. 아유 배우가 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전 나이 많은 역할 할 거예요. 내가 무슨 30대인데 20대 역할 하겠대요? 초중고생 역할 하겠대요? 나이 많은 역할 하면 되죠. 엄마 역할, 선생님 역할 많이 하면 돼요. 늙어가는 대로. 예쁘지 않아요. 예뻐야만 배우 하나요? 예쁜 역할 아닌 거 하고 싶어요.
전 살인마도 돼보고 싶고요. 연기에서. 아니면 동네 아줌마나 백수나 뭐 정말 망가진 역할 다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딱 한 가지, 연기를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니 뭐 연기는 꼭 어렸을 때나 뭐 20대 때 시작하라는 법 있어요? 내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하면 됐죠.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오디션을 계속 봤어요. 프로필을 들고 가면요, 문전박대가 대부분이고 연락도 안 왔지만, 자, 앞에다 이렇게 프로필 박스에 이렇게 프로필을 넣고 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저 군대 나온 여자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이다 깡이다. 문 열고 들어가죠.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이수련입니다. 제 프로필 좀 봐주세요. 앉아요. 그리고 덥네요. 물 한 잔 먹고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인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20대면 할 수 있을까요? 20대면 저 못했을 거예요. 근데 30대에 시작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경호실이 저를 그만큼 단단하게 해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이 때 시작하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저를, 그런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냐면, 이게 과연 한국에서 나를 20대가 아닌 배우를 정말 기회를 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한중 합작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 오디션 보는 관계자께서 괜찮네? 라고 하시더니, 너 이거 한번 연습해서 다시 와봐라. 다시 갔어요. 괜찮게 하네? 이거 한번 연습해서 다시 와봐라. 그렇게 오디션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조연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공중파에 나온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중국에서는 꽤 알려진 드라마였거든요. 사실 재밌잖아요. 한국에서 나를 안 써주면 중국에서 데뷔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력이랑 제가 출연했던 영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 프로필을 업데이트해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또 한국에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SBS 드라마에서 또 캐스팅이 되고, 뭐 해도 되고 한번 그렇게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경력이 한 줄 두 줄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맷집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한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또 파도를 넘어서 순항하는 대로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역할들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인지할 만한 그런 역할은 글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가장 최근에 출연했던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저도 수많은 단역들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저의 지나온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죠, 전혀. 지금도 저는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엄청난 배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거죠. 그죠?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반드시 거창한 목표와 꿈, 그런 걸 향해서 엄청 바쁘게 달려가지 않아도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들이 나를 미래의 어떤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를 여러분들과 막 주절주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추상적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야.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도.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죠. 그럼 내 인생의 감독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누구예요? 나예요. 썼어요? 누가 나한테 써서 던져줬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내가 써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유튜브 짤? 아니면 뭐 이제 어디서 하하호호 웃고 넘길 한 5분짜리,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드세요.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전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뭐가 엄청나게 되고 싶다거나 이게 아니어도 적어도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인생은 엄청난 이야기,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하고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질 굉장한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이고 난 거기에 메인 주인공이며 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써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고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아이, 제가 어떻게, 아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려는 이유가, 목표가 여러분들이 써나갈 이야기가 너무나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설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폭을 넓게 만들어주고자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믿는 편인데 실증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지금은 영어도 못하고 이렇지만 나중에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 와가지고 후배들 앞에서 강연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진짜 했어요. 언제? 경호실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 1호 여성경호관이 학교에서 나왔다고 실제로 저를 불러가가지고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지만 모르잖아요, 후배 여러분. 제가 이 10년쯤 후에는 뭐 전도연 씨처럼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으면 여배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하하 했거든요. 제가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또 갔어요. 가서 강의를 뭘로 했냐면 그땐 배우로서 했어요. 되게 웃기는 일인데요.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에 가장 큰 건데요.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세요. 진짜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 공부 왜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공부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순간에 그거 말고 딱히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자고 놀고 오락하고 이러면 커서 내가 써나갈 수 있는 나의 시나리오의 그 다양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면 전 진짜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요리를 하는데 난 이거 만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저는요 농구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히 뭣도 없다면 자는 거보다는 그냥 노는 거보다는 그냥 학교 생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 부모님과 가족이 사랑하고 또 굉장히 공들여서 키워낸 그런 훌륭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앞으로 커서 내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괜히 주변에 이제 옆에 어떤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때 와가지고 넌 안 돼. 내가 왜 안 돼? 넌 뭔데?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남한테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칭찬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는 걸 훨씬 수월하게 생각해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좋게 얘기해 주는 걸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항상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할 때는 그러는 넌 뭔데? 라는 생각부터 여러분이 갖고 도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정말 주인공이고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모르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도전할 땐 항상 어떻게 해라? 잘 될 거야,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보다는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악착같이 노력을 하면 난 뭐가 돼도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정적이라서 망설인다는 거에 그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설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설레는 삶이 안정적인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게 가치 있다면 안정적인 거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왜 맨날 도전하고 왜 맨날 변화하고 그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전 약간 제가 철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설레고 두근거리고 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정적인 것보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만 두근거리면서 사세요라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누군간 그래요. 부정맥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안정적으로 살아도 되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 안정적인데 또 도전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거기서 정말 안정적인 거를 버리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 손에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쥐고 나서 이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잡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건 움켜쥐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또 잡으려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와대 대통령 여사 1호 경호관 출신인데요. 나오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직이 되죠. 경력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전직이고 예전에 그런 일을 했다 뿐이지 내가 청와대고 내가 대통령 경호실인 건 아니에요. 그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나와서 다시 밑에서부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전박대 당하고 못생겼어요, 뭐예요, 이런 얘기 다 들어가면서 프로필 돌리고 수많은 단역을 거친 끝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건 하기 싫은데 안정적이면서 평가도 좋은 얘기 듣고 바로바로 수월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에이, 그럼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안 좋은 습성입니다. 그래서 양아치입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청소년들이니까요. 그죠?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요. 이거 버렸으면 이거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 버리고 여기 다시 시작하려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만큼에서 시작할 거야. 에이, 그럼 안 돼요. 여기 있었지만 이걸 버리고 시작하려면 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각오가 다 돼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도전할 만한 가치에 여러분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뭔가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연기라는 건 저한테 합법적인 이유를 주잖아요. 어떤 날 나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나는 술집 마담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 마담 역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날은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런 합법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직업군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 연기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하고 싶고 사실상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런 저의 꿈을 가장 채워주는 게 이 연기라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아마 저는 아주 질릴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 이걸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또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겠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심장수술을 어렸을 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뉴스 밑에 보면 자막이 나갔어요. 뭐 혈액형 급구 무슨 형.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와서 수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도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갚으려고. 헌혈을 정말 많이 해서 지금 뭐 50번, 60번 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런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로 어떤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좋고요. 돈이 돼야 되는 문제지만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미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청소년이었는데 전 여러분들이 좀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 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제가 어릴 때랑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저 어릴 때는요,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되지 않았어요. 저 옛날에 그 뭐 이제 PC통신 나우누리 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했던 세대라서 집에서 인터넷 뭐 컴퓨터 접속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전화 들면 끊어지고 그랬었어요. 옛날 얘기 검색하면 나와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보고 다 도전해 보세요. 그 순간에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여러분 나이대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나중에 제 진짜 어렸을 때 친구 얘긴데요. 난 나중에 파일럿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파일럿이 되려면 사관학교에 가야 되나?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가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데 에이 넌 눈이 나쁘잖아. 넌 파일럿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파일럿이 되지 못할 거라고 아예 포기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군사관학교 가야지만 파일럿 해요? 아니에요. 일반 대학교 항공운학과도 많아요. 눈 나쁘면 파일럿 못해요? 아니에요. 안경 쓰고도 파일럿 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못한 거예요. 알아보려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정보조차도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어떤 사람이 그걸 했지? 어떤 길을 겪었지? 막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다 도전해보세요. 롤모델을 삼아요. 나도 이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죠. 그런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청소년이었으면 좋겠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도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까지 쌓아왔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가치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통념, 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거지만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빈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해져 있는 틀도 없고 투명한 언제든지 몸을 담을 수도 있고 그 모양이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틀에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못해. 난 이건 할 수 있지. 난 저런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난 여기도 갈 수 있어.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아주 잘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그 잠재력을 잘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일들을 수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글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엄청나게 거창한 대단한 스토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실? 여자가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곳이었어? 적어도 요거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단순히 20대나 10대나 예쁜 사람만 배우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부터라도 나도 배우를 꿈꿔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었다면 저는 이 시간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